이번에 공개된 와디프 6화에선 본래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란 공군기지에서 리펄서를 활용한 신형 미사일 제리코를 선보이고 복귀 중이던 토니 스타크가 스타크 산업의 미사일에 피격되고 그렇게 인센의 도움을 받아 마크1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원작의 내용과는 달리 미사일이 터지기 직전 토니 스타크가 킬몬거에게 고출되면서 아이언맨이 탄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전개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Without Tony Stark's fateful capture in Afghanistan, the age of Iron Man would never come to pass. 해당 장면에 등장했던 다양한 대사와 장면은 모두 원작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킬몬거가 사격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총구의 방향이나 그 손가락의 위치가 기본적인 총기 안전 수칙을 따르고 있다는 디테일까지 표현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선 본래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던 토니가 치즈버거를 먹으며 군수 산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Effective immediately, I am shutting down the weapons manufacturer division of Stark International. 양주를 마시며 등장한 토니가 다친 곳은 없지만 나는 맥켈란 1926을 쏟았다. 이건 명백한 전쟁 범죄다 라는 농담과 함께 Mr. Stark, were you injured in the attack? No, but I did spill my drink, and it was a 26 Macallan, so I'm pretty sure that's a war crime. 군수 산업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원작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었고 I realized we have to do better, build bigger, and fight better for them. 원작에선 텐링저와의 안거래는 물론이고 토니의 암살까지 사주했던 오베디아가 킬몬거의 폭로 덕분에 즉각 제거되면서 그가 맡고 있던 스타크 산업의 CEO는 킬몬거가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죠. I want you by my side 24/7 as my new COO. 참고로 해당 장면에서 킬몬거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기자는 아이언맨 1편과 2편에 등장하기도 했었던 바로 그 기자였음을 알 수도 있었고 토니가 킬몬거에게 우리는 부치와 썬댄스 같다 라고 한 것은 You, me, will be like Butch and Sundance. 1969년 개봉한 미국의 사부극 영화 부치 캐스디 앤 썬댄스 키드에 머리와 저는 바르지만 총솜씨는 형편없는 보스 부치와 머리는 그저 그렇지만 총솜씨는 아주 뛰어난 썬댄스가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해당 에피소드의 킬몬거가 19살에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MIT까지 졸업했다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토니가 그를 단순히 썬댄스라고 취급한 것은 킬몬거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Graduated Annapolis at 19, MIT a year later. 아무튼 이후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킬몬거는 토니에게 자신이 MIT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했던 무인드론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고 그렇게 토니가 자신에게 입은 은혜를 갖고자 하는 것을 이용해 원작의 아크 리액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아이언맨 아머와는 달리 비브라늄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건담 로봇 즉 평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자신의 취향이 듬뿍 담긴 무인드론인 구원자를 제작하게 되는데 End up with the world's most expensive Gundam model. 해당 장면에서 하워드 스타크가 남긴 일종의 명언 중 하나라고 언급되고 있는 대사는 What did your old man used to say? Ah, that's right. Peace means having a bigger stick than the other guy. 아이언맨 1편 당시 크리스틴 에버하트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토니가 우리 아버지의 철학이라며 언급했던 대사였고 My old man had a philosophy. Peace means having a bigger stick than the other guy. 토니가 구원자를 제작하는데 블러드 메리도 필요하다고 한 것은 We're gonna need FPV wiring, nano circuitry, and Bloody Marys. 토마토를 베이스로 만든 칵테일인 블러드 메리가 숙취 해소에 아주 좋은 칵테일이었기 때문이었음을 킬몬거가 토니에게 건넨 비브라늄 반지는 원작에서도 목걸이 형태로 지니고 다니던 할아버지의 반지였음을 토니와 킬몬거가 피자를 먹고 있는 것은 원작에선 오베디아가 사왔던 피자를 연상케 하는 것을 마지막 비브라늄은 전쟁 중에 모두 사용됐다라고 언급한 것은 Now you're thinking. Too bad Pops used up the last of it during the war. 2차 세계대전 당시 스티브의 방패에 사용된 것이란 점을 알 수도 있었죠. How come it's not standard issue? That's the rarest metal on Earth. What you're holding there, that's all we've got. 그리고 이후 비브라늄을 안거래하는 율리시스와의 접선 과정을 통해 마치 로디가 트찰라를 죽인 것처럼 위장시킨 킬몬거는 이를 이용해 와칸다가 미국의 전쟁을 선포하는 상황을 유도했고 그 상황에서 본인은 비브라늄을 빼돌린 율리시스를 와칸다에 바침으로써 와칸다의 신용을 얻는 이중 스파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해당 장면에선 미군을 대표하는 로디가 율리시스와 접선했던 것이 마치 블랙팬서 당시 율리시스가 미국 정부와 비브라늄을 거래하고자 했던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을 율리시스가 본거지로 삼고 있던 장소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당시의 장소와 동일한 것을 킬몬거가 트찰라와 로디를 제압하는 데 사용했던 무기는 아이언맨 1편 당시 오베디아가 사용했던 것을 토니가 개발 중인 리펄서 테크에 결합시킨 것이었음을 Oh man, repulsor tech? Try to miniaturize the Jericho into a portable firearm. 로디가 토니는 베이거스에서 화요일 하루에만 $10,000 가까이 소비한다 라고 언급한 것은 Tony spends $10 million on a slow Tuesday in Vegas.
아이언맨 1편에 등장했던 카지노 씬을 연상케 하는 것을 킬몬거가 비브라늄 안거래에 대한 정보를 와칸다의 워독에게 흘렸다고 언급하는 율리시스에게 도라밀라제의 창을 겨눈 것은 원작에 등장하는 킬몬거의 아버지인 은조부 왕자가 외국에 파견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워독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그가 해당 장면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기 때문임을 유추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다음 장면에선 자비스가 남겨놓은 기록을 통해 킬몬거의 범행을 알게 된 토니가 완성된 구원자로 그와 대적했지만 킬몬거를 썬댄스쯤으로 취급하며 과소평가했던 탓인지 프리스타일로 움직이는 킬몬거를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토니가 완성한 구원자를 손에 넣게 된 킬몬거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중 스파이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와칸다를 내부에서부터 잠식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작에선 와칸다가 그 자원을 다른 나라와 교류하겠다고 선언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미국에게 더 이상 우리의 자원을 약탈당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토니가 완성한 구원자가 킬몬거를 타격하는 장면의 효과음은 마치 토니가 마크 1을 제작할 당시의 망치 소리 그리고 마크 3의 랜딩 효과음과 흡사한 것을, 사실상 킬몬거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원자 부대는 아이언맨 2편에 등장했던 해머 선압의 무인 드론과 매우 흡사한 것을, 킬몬거가 율리시스의 시체를 이용해 와칸다에 스며드는 것은 원작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인 것을, 할아버지의 반지를 통해 와칸다인임을 증명했던 원작과는 달리 그 반지를 구원자를 제작하는 데 사용한 해당 에피소드의 킬몬거는 와칸다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원작에선 율리시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 아랫입술 속 문신을 보여주었던 것임을, 와칸다를 보호하고 있는 포스 쉴드를 일시적으로 해제시켜 위성 연결을 차단하는 전략은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르지만 비주얼적인 면에선 마치 인피니티 워 당시 아웃라이더와의 전투를 연상케 하는 것을, 킬몬거가 인간의 심장에 위치하고 있는 구원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것은 아이언맨 3편 이전까지만 해도 심장에 박혀있던 폭탄 파편들로 인해 아크리액터에 의존해야만 했던 토니 스타크의 기계 심장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음을, 트찰라의 어머니인 라문다는 원작에서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도라밀라제를 이끄는 장군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죠. 또 이후 와칸다의 완전한 신임을 얻게 된 킬몬거는 하트 오브까지 복용하게 되면서 제2의 블랙팬서가 된 것을 볼 수 있었고, 오직 당신만이 토니 스타크의 복수를 할 수 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에선 아프리카 부근에 위치한 와칸다를 타격하기 위해 모든 구축함의 제리코 미사일을 장전한 채로 아프리카 해안을 탐색 중인 것을 볼 수도 있어 미국은 여전히 와칸다와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해당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엔 자비스의 데이터를 복구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슈리가 페퍼를 도와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듯한 장면이 등장한 것을 보면 다음 에피소드에선 이러한 슈리와 페퍼가 미국과 와칸다 간의 전쟁을 막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장면의 장소는 아이언맨 1편 당시 오베디아가 사용했던 집무실과 그 인테리어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해당 에피소드에선 일찌감치 그 자리에서 쫓겨난 오베디아 대신 페퍼가 해당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와디프의 에피소드는 총 4화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선 분석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각각의 에피소드의 결말은 모두 시즌2로 이어지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